그래서 이게 아무나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다. 뭐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매출이 2025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저는 그 자산 투자 가이드라는 책을 쓰는 그 1100만이고요. 그 1100만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즘에 1100만 TV가 너무 잘 나가시는.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되게 저 주변에서 되게 좋다고. 예, 뭐 그냥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00만 작가님께서 나오시게 된 게 아무래도 관심사가 파두라는 기업에 관련해서인데 요거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두가 지난주 주식시장이 화제였는데 그동안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여기 나와서도 파두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저는 굉장히 이제 좋게 보던 회사였고 그래서 이제 파두가 지난주에 갑자기 일이 생기면서 이제 저도 좀 이게 멘붕이 와서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한 2주 전에 수요일에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게 3분기 매출이 3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실적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여기 근처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멘붕이 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회의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좀 잘못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그때 3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만 3, 4천 원 했던 주가가 지금 한 18,000원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50% 이상 떨어진 셈인가? 하여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50% 정도 하락을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제가 생각하기엔 하락을 하게 되는 데는 이 약간 그 가짜 뉴스 같은 그런 뉴스가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실적이 많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와서 이제 잘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도 목요일날 오전까지는 주가가 괜찮았었거든요. 한 마이너스 7, 8% 빠지는 정도까지 이제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기사가 오후 1시쯤이 기사가 딱 나왔는데 이 기사가 나온 후부터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하이닉스 거래 제로라는 이 말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불안감이 갑자기 이제 커지면서 투매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저 4억은 찍힌 거고 이미 그 전날 알고 있었던 거고. 알고도. 그래서 여기 보면 13시 7분에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 끝나 한 13시 10분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세대 제품의 경우에는 파두가 SSD 컨트롤러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면 하이닉스에다가 낸드에다가 이 SSD 컨트롤러를 붙여서 이제 메타에 납품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 내용이 뭐가 문제였냐면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SSD 컨트롤러를 만들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컨트롤러를 붙이면 이제 앞으로 파두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파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래가 끝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파두의 주 거래처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였는데 그럼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딱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추측들이 이제 불러오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졌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투매가 나왔는데 기사도 이제 딱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약간 뉘앙스가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이유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이제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파두가 매출을 일으키는 그 SSD 컨트롤러는 그 주로 하이퍼 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 큰 규모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이제 거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 처음 그 구축 단계부터 다 같이 이제 모든 부품사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품사 변경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SSD 컨트롤러도 디자인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다 테스트하고 승인받는 데만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로 하이닉스가 SSD 컨트롤러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은.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오늘 당장 어떤 회사가 SSD 컨트롤러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2년 후부터 매출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테스트하고 이제 다 같이 그런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타에서는 구매 주문서를 하이닉스에 보낼 때 거기다 이렇게 명시를 한다 합니다. SSD 컨트롤러는 파두 걸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당연한 게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파두이 제품으로 테스트를 했고 파두이 제품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반드시 파두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SSD 컨트롤러 기술이 이게 뭐 별거 아닌 걸로 그래서 아무 회사나 맘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걸로 그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고성능 SSD 컨트롤러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파도 딱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다른 데서는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개발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파도 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는 회사 책임도 저는 일단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 매출이 3억 원이면 누가 봐도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툭 던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의혹이 증폭됐고 또 IR이라고 그 다음날 했는데 IR 때도 뭐랄까 그 이게 첨단 제품이 되다 보니까 그 바이어들 클라이언트들이 이게 자꾸 이게 컨피덴셜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무슨 뭐 누가 뭐 증권사에서 물어보고 해도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사실 그래서 그 의혹이 계속 증폭된 건데 제가 보기엔 어쨌든 IR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SK 하이닉스 매출이 끊겼다는 건 이제 사실 근거가 없는 그런 뉴스였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에서는 계속해서 파도 거를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품이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네. 3세대 제품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세대 제품은 어떻게 매출이 발생되냐면 메타 예를 들면 메타다 그럼 메타가 SK 하이닉스에 발주를 넣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파도 제품을 사가지고 자기네 낸드에도 붙여서 메타에 넣는데 4세대, 5세대 제품 거꾸로 메타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파도에 발주를 넣거든요. 그럼 파도에 발주를 넣으면 파도가 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낸드를 사다가 자기네가 이제 붙여가지고 메타에 납품하는 그런 방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는 4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4세대, 5세대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게 SK 하이닉스 매출이 끊겼다는 거는 좀 근거 없는 가짜 뉴스다. 이미 지금 4분기에 이미 발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발주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끊긴 게 아니라면은 왜 이렇게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좀 납득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계속 찾아봤거든요. 찾아보고 이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참 납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도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첫째 이유는 낸드 가격의 하락입니다. 금년에 낸드 가격이 안 좋았다는 거 삼척전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낸드 가격이 하락하니까 최종 그 바이어인 그 메타에서 계속 그냥 발주를 늦추는 겁니다. 지금 주문을 내면 비싼 가격에 사야 되니까 근데 가격은 계속 하락하니까 바닥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주를 계속 늦춰서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발주 자체를 안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AI를 위한 그 고속 컴퓨팅 그 셋업을 위해서 그 수정 작업, 리테일링 작업을 아예 그 서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두의 그 SSD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그 서버에 데이터 센터에 그 서버 리테일링 작업을 하면서 부품을 전면 당분간 구매를 안 한 거죠, 아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챗 GPT 이후에 GPU 구매가 굉장히 급했지 않습니까?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급한 GPU 구매에 일단 집중을 한 것도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낸드 발주 자체가 없었고 SSD 컨트롤러 매출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기사를 보니까 수출 데이터를 보면 국내에서 SSD 수출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2분기하고 3분기에 거의. 근데 이제 최근에 낸드 바닥이 가격을 찍고 반등한다고 이제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에서도 SSD 컨트롤러를 다시 이제 낸드를 다시 구매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거의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3분기 매출이 부진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저한테도 질문하셨듯이 이제 이게 3세대에서 4세대, 5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 매출은 3세대 제품이었는데 이제 3세대는 줄어들면서 4세대, 5세대는 아직 매출이 제대로 발생되지 않는 그런 약간 과도기 상태. 이것도 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에 보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그 빅테크들이 그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다 이제 긴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냥 큰 회사니까 여기 매출이 안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파두는 아직까지는 이제 단일 품목을 그 생산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거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이해가 가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막 수십조 하다가 갑자기 영업적자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군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유독 이제 파두만 숫자로 그렇게 너무 안 좋게 나타나니까 파두만 문제가 됐고 SK 하이닉스 이런 데는 뭐 큰 회사니까 이 정도야 괜찮지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게 또 과거에도 몇 번 보여줬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3세대, 4세대, 5세대로 가면서 그때 과도기적으로는 그게 발주가 안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를 이제 리테일링 작업을 하면서 일단은 낸드가 떨어지니까 이 사이에 낸드 사지 않고 일단 서버를 좀 리테일링 하자. AI에 맞게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또 중단했던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2분기하고 3분기 합쳐서 4억이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했는데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단일 품목 현재는 이게 스타트업이거든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제 단일 품목이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출이 이렇게 뭐 들쑥날쑥하면 상장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이래갖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파두를 그 상장했던 NH증권 사장님이 보니까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는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파두가 매출이 또박또박 잘 나는 회사였으면 그냥 테슬라 여권을 통해서 상장을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상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테슬라 여권이 뭐예요? 테슬라 여권이라는 게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어가면 다른 조건은 전혀 안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빵이어도 되고 뭐 이익이 안 나도 되고 뭐 아무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딱 모집을 했는데 1조 원이다. 그러면 그냥 테슬라 여권으로 그냥 자동으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회사가 새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독립해서.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데 상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테슬라 여권 때문이었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테슬라 여권이 아니었으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매출이 뭐가 나고 뭐가 이런 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런 요건으로 옛날에 상장을 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요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두가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안 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했거든요. 굳이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이제 그 뭐 평가도 받고 모두 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왜 있냐면 매출이 미미하거나 매출이 없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게 기술력만 있으면 그 앞으로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두 같은 경우는 아직은 단일 품목으로만 매출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 낸드하고 SSD 시장에 따라서 매출이 완전히 들쑥날쑥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둬서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이제 상장을 했다. 그 테슬라 요건을 안 하고 이 말이 되니까 이해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사실 기술 특례 상장을 했다는 건 매출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그런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파두가 기술 특례 상장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은 매출이 없어도 가능한 거죠. 기술만 가지고. 기술만 있으면. 그 사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출이 빵인데 상장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 미래의 혁신 산업이다 이런 걸 해서는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2분기, 3분기 매출이 4억이면 좀 심하긴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그 미디어를 보니까요. 비판 포인트가 상장할 당시에 2분기 매출이 저조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이거를 공개적으로 좀 말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얘기를 미리 해줬어야지 이거 속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기분이 나빴던 거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이거보다도 2분기 그럼 얘기를 왜 안 했지?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정서적으로 좀 기분이 나빴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그걸 이제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며칠 또 생각해 보면 또 그게 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감정하고는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을 발표한다는 건 공식적인 겁니다. 그죠? 그렇죠. 공식적인 거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절차라는 건 공식적인 숫자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공식적인 숫자라는 건 회계법인의 그 외부 감사를 받은 숫자를 알리는 거거든요. 외부 감사를 받지도 않은 그런 비공식적인 숫자를 막 그냥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저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알리는 것이 알리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6월 30일에 2분기 끝나자마자 매출이 얼마다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는 내부적으로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네. 그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한참 후에 그쵸.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게 매출액만 사람들이 갖고 얘기하는데 매출액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고 순이익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적 발표로 하는 게 전부 다 한꺼번에 발표를 해야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매출액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출액 안 보고 이게 순이익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거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업이익이 얼마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가지고 투자 판단할 수도 있고 PER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EV, EBITDA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 다른데 그냥 갑자기 뭐 매출만 하나 뚝 던져놓으면 사실 저는 그것도 또 비공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외부 감사 그렇죠. 받지 않은 숫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비공식적인 숫자를 막 미리 발표하고 이러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은 숫자를 제대로 발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어차피 매출이 없어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 고평가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가치로는 주가가 설명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지금 당장의 실적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사실 이것이 특례 상장한 기업의 공통점입니다. 예를 들면 3분기 매출이 3억이 아니라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이것보다도 미래에 얼마나 매출이 날 것인가 사실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SK 하이닉스양 매출이 끊기면서 회사의 성장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런 기사는 왜 나온 걸까요? 뭔가 기자분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건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아니 왜 2분기 매출 얘기 안 해주는 했는데 오히려 했다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공식적인 숫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할 의무도 없는 거고. 네, 할 의무도 없는 거고 그 비공식적인 숫자를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네, 이거 낸드 반도체 사이클 이런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그런 점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는 잘 안 찾아보고 그냥 너무 작다 이제 이렇게만 그 500억 찍다가 3억 찍으니까 충격받았다 이건데 뭐. 그러니까 1분기가 170억인가? 하여간 그 정도 될 겁니다. 매출이.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3분기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됐는데요. 네.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예상을 그러니까 하세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요. 자, 이게 있거든요. 이게 그 실적 발표에서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5세대 SSD 컨트롤러 첫 매출이 발생되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데 회사에서는 이제 어디로 납품됐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제 생각엔 아마도 이제 메타 플랫폼 싱글로 추정이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10월 말 납기니까 그때 환율을 적용해 보면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하나 있고요. 35억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로 SK 하이닉스 매출이 4분기부터 재개되었다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양 4분기 매출이 아마 그 수십억 규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억, 20억이 아니라 수십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치면 이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회사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주 항공 기업에서 연기되었던 주문이 다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이제 스페이스 X인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 주문이 이제 4분기 매출에 반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 이 우주 항공 기업은 파도하고 독점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뭐 이 매출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시 했고 그다음에 넷째로 또 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SSD 전문 업체 신규 고객도 또 발주를 했다. 이것도 4분기에 매출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확인된 것만 해도 이제 100억대는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억대 매출이라고 한 게 뭐 10억, 2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인 것 같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4분기 이거 만약 찍히면 한 100억 개 찍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100억대는 찍히는 거는 아니 왜냐하면 회사에서 얘기한 것만 제가 조합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100억대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도 지금 많이 빠진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글쎄 이제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제 신뢰 회복을 얼마나 하느냐 사실 그게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좀 이거 우주항공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약간 되게 기술력이 괜찮은 게 그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우주 항공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고립된 공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전력, 고효율 이게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제품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파두 제품이 그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파두하고만 그냥 단독으로 계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SSD 컨트롤러가 이게 되게 작은 그렇고 막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군요.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입니다. 굉장히 이게 SSD 컨트롤러 하나가 이게 그 전력도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면은 이게 전기료도 엄청나게 절감되지만 아마존만 해도 이거 한 달에 1년에 3천억 정도 쓴다랍니다. 전기료만.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 또 발열이 많게 되면은 이 CPU의 성능을 제한시켜 버리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컴퓨터가 보면 이렇게 막 너무 뜨거워지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열이 많아지면 CPU의 성능을 이렇게 다운시키기 때문에 이게 그 CPU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발열이 적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그 부품 이게 컨트롤러를 봤을 때 파두의 그 제품의 발열량이 압도적으로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뭐 중국도 아니고 삼성하고 거의 파두가 유일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땠냐면 3세대 뭐 4세대는 다른 데서도 만드는데 이제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 이게 중요합니다.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는 현재까지는 삼성전자하고 파두밖에 못 만든다 그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도 파두가 더 잘하는 거고. 제품 자체는 저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그 대표님 미래 전망 파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웅달에 제가 출연해서도 파도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2분기, 3분기 매출이 이제 빠그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혹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와서 소개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매출이 너무 떨어져 갖고 이건 뭐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후로 이제 미친 듯이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조사를 했죠. 거의 한 일주일간은 뭐 이 회사 공부하느라고 거의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제가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회사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 전망을 아주 밝게 보고 있는데요. 파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 가지만 저는 딱 이게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삼성전자하고 파두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는 AI의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빅테크들은 전부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빅테크들은 전부 다 5세대 고성능 5세대 제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이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사겠냐 이거죠. 파두에 사야지. 삼성전자하고 파두밖에 못 사는데 현재로서는. 근데 그게 한번 테스트를 하고 세팅을 해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1년 정도 1년 정도 테스트를 하게 되면 3년에서 5년은 그냥 계속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해서 제품이 들어가면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서 만들어도 안 되는 거죠. 또 한 1년 있다 만들어도 사실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메타가 아까 요거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5세대 제품을 처음으로 갖고 갔지 않습니까? 아까 30억 정도라고 그랬네요. 근데 35억.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면 이제 메타하고는 계속 3년, 5년 발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도 이제 거래를 새로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년 말에 이제 아마존으로부터 사용할 스펙을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사용할 스펙을 받으면 또 테스트하는데 한 6개월에서 9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테스트하면 아마 내년 연말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또 아마존에는 3년, 5년 또 이제 계속 물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참고적으로 이 제품의 교환 주기가 3년 된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스페이스 X로 추정되는 글로벌 탑티어 그 우주 산업 기업과 거래를 하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메타, 아마존, 뭐 글로벌 탑티어 우주 산업 업체 이런 데랑 거래를 하고
또 다른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또 다른 뭐 빅테크들도 어차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AI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는 또 다른 데하고도 거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하이닉스하고 메타밖에 거래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회사가 계속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자, 회사가 신규 컨트롤러 사업 고객 1개사가 최근에 추가되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SSD 사업 고객 2개사가 또 추가되었다고 회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거래선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회사에서 컨트롤러 사업의 신규 고객은 글로벌 대형 메모리 업체로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파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그러니까 글로벌 대형 메모리 업체이고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출이 많이 발생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과거에는 지금 3분기까지는 메타, 하이닉스 요 2개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거래선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매출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면 거의 1년 가까이가 테스트 기간이 지나니까 네. 1년 정도는 매출이 뭐 이렇게 크게 막 엄청 늘지는 않는데 이제 2024년 4분기 이때부터는 이제 매출이 2025년까지는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데 어차피 주가라는 게 또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요. NH증권 사장님께서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파두가 시총이 최소 5조까지는 가겠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현재 개발해 놓은 제품만 가지고도 2026년까지는 시장을 충분히 즐길 만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데는 이제 이런 시가총액이 수백조, 수십조 원 되는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도 사실은 다수의 글로벌 빅테크와 거래하는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핵심 제품을. 네. 근데 이제 이런 점은 파두가 지금 이런 점들은 사실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 이슈에 묻혀서 뭐 단기간 상승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만 2, 3년 장기로 봤을 때는 가치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수 매도 추천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본인이 공부를 해보시고 뭐 좋으면 관심을 갖고 뭐 좋지 않으면 그냥 잊어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나름대로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이제 천백만 작가님께서는 대표님께서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 예, 저는 이제 한 2년간은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으로 역전을 한번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으로 따지면 네. 1회 2회 제가 몇 점을 줬는데 그래도 8회 9회 가면 제가 역전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천백만 작가님께서 그 되게 대형주 이런 것보다도 예. 뭔가 이렇게 초창기에 어떤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을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제 멤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이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 돈을 전부 다 이런 데 몰빵하지 말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기가 판단하기에 요 정도는 그냥 리스크 져도 괜찮겠다 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나머지 큰 돈들은 본인 성향에 따라서 은행 예금에 넣어놓든 아니면 삼성전자 같이 안정적인 데 사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약간 일부만 떼어가지고 이 정도 돈은 그냥 아예 뭐 없어도 괜찮겠다 하는 것만 성장주에 투자를 하자. 사실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구조적 성장주가 다른 주식보다는 어차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큰데 많은 돈이 들어가 있으면 이 가운데 주가가 조금만 오르고 떨어지면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쵸. 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팔게 되고 이러는데 맞아요. 사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 그냥 없어도 된다 하고 회사만 좋으면 그냥 묻어둘 수 있고 물론 회사가 나쁘면 팔아야 되지만 그런 금액만 하자. 사실 계속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이런 뭐 변동성은 사실 진짜 오늘 또 그 천백만 작가님께서 진짜 한 1, 2주 동안 이것만 거의 파셨다고. 네, 이것만 제가 공부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들으니까 상당히 납득이 되고 이게 네. 신문에서 오히려 얘기하는 것들이 좀 너무 자극적이었구나, 피상적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파두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좀 더 공부해 보면 되겠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다고 뭐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사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하여간 스스로 본인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또 물려가지고 이거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셔서 손절을 할지 그냥 계속 갖고 갈지 물을 탈지는 본인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라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천백만 작가님 처음에 이렇게 파도 얘기해 주신 다음에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프터 서비스처럼 네. 이렇게 끝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파도를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파도가 저한테는 하여간 편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제 계속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다른 종목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현재는 제가 찾을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낙폭 과대로 이제 반토막 난 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종목이 좋아 보여서 차라리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을 제가 빅테크 미국에 약간 투자한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팔아버리고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온갖 편견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한 지금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매수 추천은 아니니까 하여간 본인이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투자 가이드의 천백만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